먼저 우리가 문벌 귀족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역사가 보통 고려 어디 역사를 주로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태조, 광종, 성종은 고려 초기였죠. 고려 초기 이제 어떤 중앙집권화가 완성되는 과정이었잖아. 그 중앙집권화가 완성돼서 고려가 어느 정도의 이제 안정화에 이르게 되면은 그 안정화되었을 때 지배층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첫 지배층이 이름이 뭐였나? 호족이었잖아. 근데 호족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흡수됩니다.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호족들 중에서 진짜 이름 있는 애들, 뭐 예를 들어서 왕시성을 하사받거나 아니면 결혼동맹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호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은 지방으로 안 내려가. 어디에 정착한다? 수도, 개경에 왕과 함께 정착합니다. 그러면은 대대로 그 집안은 잘 나가는 집안이 돼가지고 수도에서 굉장히 권세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의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귀족이에요. 귀족. 근데 거기에서 소외돼가지고 지방의 뭐 호장, 부호장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애들은 향리화가 돼버리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호족들 중에서 중앙에 흡수돼서 대대로 잘 나가는 집안은 귀족이 되고요. 거기에 소외된 일부 호족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호장, 부호장이 돼서 향리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나눠져. 근데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호족이 중앙에 정착해가지고 왕과 인척관계를 맺으면서 뭐 결혼 같은 거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지위의 귀족 가문을 뭐라고 부르느냐? 고려에서 문벌 귀족이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귀족이라고 부른다고요? 문벌 귀족이라고 부른다고. 문벌 귀족. 근데 고려에서는 호족들이 나중에 변해가지고 가문 대대로 권력을 계승해 나가는데 그 권력을 대대로 계승해 나가는 귀족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문벌 귀족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고려 문벌 귀족이란 무엇이냐? 자, 중요해. 고려 시기에 아주 이름 있는 가문이에요. 잘 나가는 가문들. 그 잘 나가는 가문들이 뭐냐? 경원, 이씨.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경원, 이씨. 지금 잘 없어요. 대한민국에 내가 수업하면서 이씨들 중에 경원, 이씨 손 들어봐라 이러면 경원, 이씨 한 명도 없어. 경원, 이씨를 거의 내가 본 적이 없어. 대신에 이런 이씨는 많지.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이씨? 전주 이씨. 전주 이씨. 전주 이씨가 무슨 가문인데? 태조 이성계 가문이거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전주 이씨들은 되게 많은데 경원 이씨를 찾아본 적이 없어. 이 경원 이씨가 진짜 잘 나가는 가문이었어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 김씨. 경주 김씨? 경주 김씨는 여러분들 누구의 그 후손들입니까? 김수로는 김의 김씨잖아. 김할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 왕족 가문 경주 김씨. 그리고 파평윤씨. 파평윤씨. 진짜 유명한 가문이에요. 조선시대 때도 유명한 가문이에요. 파평윤씨는. 우리 여기 윤씨 없죠? 없잖아 지금 여기 윤씨. 그래서 여기 있는 경원이씨, 경주김씨, 파평윤씨가 있는데 경원이씨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경원이씨가 어떤 식으로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냐면은 중첩된 혼인으로 권력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중첩. 뭐가 계속 중복된다는 거죠. 어디랑? 왕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원이 씨의 가문의 딸들을 누구에게 시집 보낸다는 거야? 왕에게 시집 보낸다는 거지. 근데 그 왕에게 시집 보내는 게 어떻게 보내냐? 중첩된 혼인이라니까. 중첩된 혼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냐면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거지. 경원이 씨의 딸이 2명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가민이하고 은성이야. 그럼 둘은 자매잖아. 한 남자한테 시집 보낸다. 왜? 그럴 수 있지. 한 남자한테 시집 보낸다는 거야. 그리고 경원이 씨 예를 들어서 은성이 엄마가 그죠? 왕족하고 그 왕씨하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애를 낳았어. 걔가 또 어떻게 하냐면은 또 왕씨하고 결혼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기 촌수 꼬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결혼을 했다니까? 근데 그 이 경원 이씨 가문이 그런 식으로 중첩된 혼인을 통해 가지고 왕실과 결혼을 했다고. 경제적, 권력적으로 매우 풍요합니다. 그거를 뒷받침하는 2가지 제도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음서제. 높은 고위 귀족 관료가 자신의 아들을 무시엄으로 등용할 수 있는 거. 그거 갖고 있었습니다. 요 가문들이. 그 다음에 공음전. 공음전은 뭡니까? 여기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뒤에서 어차피 경제 파트에서 할 거기 때문에. 공음전은 마찬가지예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대대손손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하다라는 건 뭐 때문이야? 공음전.
그 다음에 권력적으로 굉장히 풍요하다는 건 뭐야? 음서제. 그러니까 음서제와 공음전이 고려 귀족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라고. 음서제와 공음전. 공음전은 내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그냥 이건 땅, 이거는 권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어렵죠? 자, 그래서 경원이 씨가 굉장히 권력이 강화되었는데, 이때 조선 고려 중기 때 누가 있느냐? 이자연. 우리 학교에 자연이가 이 씨인가? 그래요. 똑같네요. 우리 이내추럴. 이자연 씨. 동명이인이죠. 그죠? 이자연. 경원이 씨 대빵. 이자겸. 왜 다 자자 돌림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자연, 이자희, 이자겸. 몇십여 년간 경원이 씨가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다고. 고려에서. 제일 대빵. 뭘 통해서? 왕실과의 중첩된 혼인. 그 당시에 이자겸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했느냐?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현대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두 딸, 은성이와 가민이를 똑같은 남자, 민재한테 동시에 시집을 보냅니다. 그럼 민재의 아내가 자매야? 이건 뭐?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인종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이때 인종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자겸 저거, 내가 어떻게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인종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이자겸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왕의 장인인데, 장인이 나를 싫어해? 그러면, 반란 일으켜서 내가 왕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미친 거죠. 우리 앞에서 봤었던 누구의 난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김음돌의 난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내가 왕 될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인종이 이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릭트의 릭트, 트릭의 트릭. 이자겸이 인종 죽이려고 그랬는데 인종이 함정 카드 발동 이러면서 어떻게 한다? 바로 되치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척중경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을 인종이 어떻게 하냐면 회유를 해가지고 네가 좀 막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척중경 장군이 이자겸을 어떻게 하냐면 팍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종이 마치 신문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문왕이 자기의 장인 김음돌의 날을 제거했던 것처럼 이자겸을 제거합니다. 이러면서 경원이 씨 가문이 어떻게 한다? 몰락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왜 일어난 거야 도대체? 왜 일어난 거예요? 문벌 귀족 가문들이 너무 심하게 한 거지 사실. 왕까지도 능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자겸과 관련된 귀족들이 숙청이 되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 하게 됩니다. 우리 잇몸 이거 나가면 어떻게 돼요? 흔들거리잖아. 이때 이자겸한테 흔들 거린단 말이야. 문벌 귀족 사회가. 근데 흔들거리던 문벌 귀족 사회가 어떻게 되냐? 여기 묘청의 서경천동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흔들 빠지기 일보 직전. 그럼 이때 빠지느냐? 안 빠져. 완전히 빠지는 건 언제 빠지냐면은 무신정변을 통해서 이빨이 썩 하고 빠진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문벌 귀족 사회가 크게 흔들리게 되는 두 개의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자겸의 난, 두 번째가 이제 배울 묘청의 서경천동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신정변 때 완전히 어떻게 된다? 문벌 귀족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고. 그래서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고려 전반부, 고려 후반부로 나눠진다고 그래.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고려 중기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이자겸의 난과 묘청 서경천동 운동이라고. 그래서 이자겸의 난을 통해가지고 문벌 귀족 사회가 한번 흔들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구래, 그죠? 소구래. 호랑이가 죽었어. 동물왕국 소구래. 그럼 누가 왕 된다 그래요, 보통? 여우가 왕 된다 그러잖아요, 여우가. 늑대나 여우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경원이 씨 가문이 몰락하니까, 경원이 씨 가문이 몰락해? 1등 가문이 몰락해? 그러면 이젠 내가 여기에 주인공이다. 어떤 가문이 이제 다시 득세하게 되느냐? 여기, 어디 있었어, 아까? 무슨 가문 있었지? 하나는 경원이 씨, 또 하나는 경주 김씨였었잖아. 경주 김씨가 뜬단 말이에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잘 보세요.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경주 김씨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쫙 하고 뜨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김부식. 김부식? 빨빨. 삼국사기의 김부식. 그 김부식이에요.
그 김부식이 경주 김씨 가문이거든. 고려에 굉장히 뛰어난 문벌귀족 가문이에요. 근데 경원이 씨가 몰락하고 나니까 경주 김씨가 뜨는 게 경주 김씨가. 그런데 이 김부식 중심의 경주 김씨에 대항하는 얘가 이제 메이저라면, 그죠? 이거에 대항하는 뭐가 있다? 마이너들이 있단 말이야. 그 마이너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뭉치냐면은 중요해. 묘청, 그 다음에 정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묘청은 스님이고요. 정지상은 그냥 일반 관리야. 관리인데 여기는 김부식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얘네는 왜냐면 얘들이 이제 권력을 막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메이저가 이제 막 득세를 하니까 마이너들이 아우 저 경주 김씨 저거 씨 옛날 경원이 씨 있을 때는 찍소리 못하던 놈들이 이제는 막 지가 막 이제 여우가 돼가지고 여기를 다 먹으려고 그러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주 김씨를 중심으로 하는 파와 그 다음에 묘청을 중심으로 하는 마이너들 파 간의 대결이 생겨지는데 그 대결이 정면으로 부딪혔던 게 뭐냐면은 진짜 중요합니다. 수도를 어디에 두냐를 두고 서로 대립합니다. 요 두 세력이 수도를 앞으로 어디를 둘 것이냐를 두고 대립한다고. 무슨 말이냐? 경주 김씨는 자기 근거지가 어디냐? 어딜까요? 수도겠죠, 수도. 자기 수도, 원래 수도. 어디지? 개경, 개성. 그래서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파가 경주 김씨 김부식이었는데 나머지 애들은 요 경주 김씨의 힘을 빼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문벌귀족 가문들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 이거 수도 옮겨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수도를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태조가 중요시 여기셨던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게 된다? 개경 땅값 어떻게 될까요? 완전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수도 옮기자는 얘기가 있었잖아. 서울에서 어디로? 세종시로 옮기자고 그랬었잖아요.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거든요? 왜 안 옮겨졌을까요? 서울에 있는 땅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겠어요? 안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반대하죠. 사회 지도층들,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대한단 말이지. 그래서 또 못 옮겼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개경파가 반대하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서경파는, 묘청 정지상은 얘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서경으로 수도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들의 힘은 약화될 것이다. 이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개경파와 서경파 요거 두 개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개경파와 서경파가 대립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하나 또 더 있어요. 어머나,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진짜 중요해. 이때 당시에 여진, 즉 금나라가 고려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금나라 기억하시죠? 네. 여진족, 나중에 뒤에 더 자세하게 합니다. 여진족이 세져가지고 이제 금나라가 되는데, 금나라에 대한 태도도 두 개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 개경파는 안정을 중요시 여겨요. 보수라 말이지. 그래서 개경파는 안 된다. 우리는 금나라에 뭐 해야 된다? 개기면 안 되고 4대 해야 된다. 4대가 뭐예요? 신하의 그거 위치를 가지고 금나라를 이렇게 모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개경파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서경파는 뭐라고 하냐? 뭔 소리냐? 우리 대고려 제국이 뭐하러 그런 오랑캐들한테 머리를 숙이냐? 아니다. 우리는 서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진 정책을 계승해야 된다. 그래서 저 오랑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뻔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금나라에 대해서도 개경파는 4대를 주장하지만 서경파는 어떻게 하냐면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금나라한테 대항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가 황제국으로서 금나라한테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죠.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 칭제건원. 칭제건원. 칭제건원이 뭐냐? 칭제. 황제를 칭하고 건원. 연호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려도 중국 못지않은 무슨 국? 황제국. 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개경파는 사상적으로도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정신을 갖고 있느냐? 유교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유교 정신. 이 사람 유학자거든요. 근데 서경파 같은 경우에는 묘청이 스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적 색채? 불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우리 모든 운이 좋아지고 나라가 융성해질 것이다. 그래서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 기운이 좋아질 것이다. 이거 뭐예요? 풍수 지리설. 그래서 서경파는 사상적으로도 풍수 지리설과 불교적 색채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딱 물과 기름처럼 어떻게 하면 비교되잖아. 개경파는 누구 중심? 경주 김씨 김부식 중심. 서경파는 누구 중심? 묘청과 정지상 마이너들 중심.
개경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사대해야 된다? 금나라에 사대해야 된다. 서경파는 금나라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정벌해야 된다. 개경파는 무슨 사상을 갖고 있다? 유교 정신. 서경파는 뭘 가지고 있다? 불교적 색채와 풍수지리설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어떻게 한다?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이거를 결정 내려줄 사람이 누군가요? 왕이지. 당시에 인종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권력의 추가 기울겠죠. 자, 인종 어떻게 판단하느냐? 수도 옮기자. 수도 옮기자. 누구 편 들어주는 거예요? 서경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일단 이자겸의 난 때 인종이 이자겸하고 싸우면서 개경 궁궐이 불탔어요. 막 공격하고 막 서로 막 시가전을 벌이다가 불이 잘못 나져가지고 개경이 한 절반이 불타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딱 궁궐에 들어가. 반쯤 불타 있어. 그거 딱 들어가고 업무 보려고 해. 누구 생각나? 그 짜증나는 장인어른. 이자겸 생각나. 아, 그러니까 묘청이 여기 운이 안 좋다. 여기 운 다 했다. 서경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아, 맞아. 야, 옮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김부식이 폐하, 그건 아니되옵니다. 여기는 태조께서 정하신 수도이옵니다. 어찌 이 사건 하나를 옮기시려 합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이 묘청은 뭐라 그래요? 여기는 운이 좋지 않습니다. 빨리 서경으로 옮기시면 운이 엄청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 옮기자. 그래서 막 뚝딱뚝딱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뭐를 지었냐면 중요합니다.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을 서경에다가 건설을 하고 있었는데 앞불사 꽈릉 번개가 쳐가지고 대화궁을 짓다가 어떻게 되었다? 대화궁이 불탔어요. 그래서 이거 건수 잡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김부식이 뭐라 그래? 폐하! 적어보십시오. 수도를 옮기려고 하니까 하늘이 노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운이 좋지 않습니다. 저 묘청이라는 놈은 저 세치어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요승이 옵니다. 요승! 저자의 말을 들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종이 고민을 해요. 아씨, 이거 옮기면 운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이 번개가 치네. 이거 어떡하지? 야, 옮기자 말자? 옮기지 말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수도를 안 옮기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김부식 쪽으로 완전히 판세가 넘어가고 여기 있는 묘청이 정치적으로 정치상이 위험에 처하니까 묘청이 어떻게 하느냐?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에잇!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경촌도를 전면 재검토하자라는 분위기가 일어나자 묘청 정치상이 처벌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서경촌도 운동이 실패하자 묘청 정치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경에서 뭐가 일어나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예 나라를 세워버려요. 국호를 중요해 대위, 연호를 천계라고 지으면서 완전히 개경 정부와는 다른 정부를 수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진압하러 가느냐? 당연히 누가 진압하러 가겠어요? 김부식 이걸 진압하러 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김부식의 개경파에 의해서 난이 진압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흔들 거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일 무신정변을 할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문벌귀족 사회가. 그래서 요 내용이 고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왜? 문벌귀족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 여기에 있는 서경천도 운동이거든요. 또는 묘청의 난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 사건을 이제 끝났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한 분 계세요.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자세하게 배울 건데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신채호.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 들어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신채호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역사학자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세요. 이분이신데 이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 조선 역사상,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딱 하나만 뽑아봐라 이러면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조선 1014, 그러니까 1000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왜? 왜 이게 왜 중요한데?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려서 그런 단초를 제공해서 그런 건가? 아니야. 역사적 시각이 완전 달라, 신채호 선생님은. 왜 이게 중요하다고 봤냐면은 서경파와 개경파의 싸움은 단순히
개경으로 수도를 하느냐, 서경으로 수도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봤을 때. 김부식은 큰 나라에, 또는 힘이 강한 나라에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너무 사대적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묘청은 큰 힘에 대해서, 큰 제국에 대해서 뭐 하자 그랬나? 대항하자 그랬잖아. 그 힘으로부터 독립하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자주적이고, 그죠? 굉장히 자존심이 있고, 민족적 자존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김부식 저거는 사대하는 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평가하지? 신채호 선생님은 이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역사를 봤을 때 자기 시각으로 보는 거지. 자기 시각으로. 그래서 김부식을 우리 일제강점기로 투영시키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그러니까 일본한테 빌붙는 그런 매국노들, 친일파 이렇게 이제 등치시킨 거고, 여기에 있는 묘청은 독립운동가들로 등치시킨 거죠. 과연 이런 평가는 옳은 걸까요? 합당한 걸까요? 자기 시각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기 시각에 따라 다르죠. 물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김부식한테. 물론. 근데 그거를 일제 친일파와 등치시킨다라는 거는 나는 좀 오바이지 않나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다, 신채호 선생님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역사를 보는 뭐가 필요하다? 시각,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역사는 암기 과목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목으로 봤을 때는. 근데 역사는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인물에 대한 또는 그 사건에 대한 역사적 흐름에 대한 나중에 뭐가 들어가게 되느냐? 판단이 들어가게 돼요. 그 판단을 하는 순간이 진짜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말하는 순간이야. 고려시대 때의 지방제도는 오도양계, 속현이 있고 주군이 있었지. 주군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이고 속현 지방관이 파견이 안 돼. 그게 뭐가 중요해? 물론 중요하지. 역사적 팩트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왜 그럴까? 왜 도대체 속현에는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되고 주연에만 지방관이 파견됐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보는 그 순간. 왜 그랬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냐도 막 그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그렇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내려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진짜 역사를 공부하는 순간이에요. 가장 고도의 역사적 판단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대단한 거라고,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서 멈춰요, 항상? 오도 양계는 고려의 지방제도이다. 이로 끝나. 여기에 있는 이자겸의 난 뭐냐? 이자겸의 난은 이자겸이 난을 일으킨 거다. 이자겸 뭐 하는 사람이었냐? 문벌귀족이었다. 문벌귀족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고려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권력 기반은 무엇이냐? 음소제 공음전. 이건 진짜 낮은 수준의 역사 인식이라고. 네. 근데 도대체 이자겸의 난이 고려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도대체 이자의 역사적 의미는 뭔가? 라는 걸 고민하는 순간부터 진짜 고도의 역사적 사고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난 그런 친구들을 수업을 통해서 만들고 싶어요.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나? 수업에서, 우리 일반 학교 수업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나? 절대 못 가. 웬만하면 못 가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도 있겠지. 그런 수업 시간 동안 활용을 해가지고. 근데 참 난 그게 어렵더라고. 쌤의 고민이야. 일단 역사적 팩트를 많이 알아야 역사적 판단력도 난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런 역사적 팩트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주입하고 있죠. 주입.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은 지민이도 그렇고 번뜩이는 뭐를 보여줘? 역사적 판단력이나 역사적 평가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 물론 이쪽도 이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판단을 다 내리고 있을 거예요. 구족감이나. 응. 그래서 난 그 순간이 너무 좋아.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그 순간. 아이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그런 판단력을 보여줄 때 뭐를 느끼냐면 희열을 느껴요. 민재가 그걸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보여드릴게요. 근데 민재는 지금 사실을 지금 흡수하는 데만도 지금 토할 것 같아가지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네요, 오늘. 자,